예, 언론개혁 특위 오늘 발대식을 합니다. 저희가 발대식을 하는 이유는 이번 언개특위 활동을 통하여 다시는 민주당에서 언론개혁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려운 거 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갈등 있는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언론인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러나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3+1 개혁특위 만드시고 저희 언론개혁에 힘을 실어주시고 정말 진정성 있게 언론개혁을 위하여 같이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문위원단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특위 출범을 지시하고 또 이루어질 수 있게 힘을 실어주고 계신 정청래 대표님, 누구보다 우리 당에서 언론개혁에 진심이신 분입니다. 축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3대 개혁의 마지막 기수, 언론개혁의 열차가 출발합니다.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언론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 3법을 추진했고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해 언론개혁의 첫발을 떼려고 합니다. 그동안 보수 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처럼 취급하며 낙하산 인사를 꽂고 방송을 장악해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2개의 법도 통과시켜서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이것은 방송을 장악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낙하산으로 꽂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어쩌면 기득권에 대한 포기 선언이기도 합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질문을 대신 전하며 권력의 사부와도 같은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의 책임으로 취재와 보도의 당위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진실보다 당파성과 일부의 이익에 매몰돼 편파,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등의 횡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공영방송을 넘어 모든 언론을 국민께 돌려드릴 시간입니다. 언론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정론직필의 언론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언론과의 법적 싸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고 승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치인인 저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또 어찌 하겠습니까?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언론은 사적 이윤 추구와 공적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공영 언론을 제외하고는 공적 언론의 활동을 통해 얻은 사적 이익은 사주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기능과 역할이 흔들리면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전
바로 이곳 이 장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4대 개혁 입법 중에 하나인 신문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그리고 언론 부수, 신문 부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기업에 대해서는 분식회계하지 마라. 세금은 꼬박꼬박 똑바로 내라 하면서 실제로 언론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화하는 것도 그때 법제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때 언론계에서 저를 찾아와서 했던 말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오보에 대해서는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계에서 와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저한테 했던 말은 왜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인 법이 하나도 없는데 언론이 첫 번째 타겟팅이 돼야 되는가? 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것 좀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23가지입니다. 23가지를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것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3배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은 5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배, 제조물 책임법은 3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3배, 환경보건법 3배, 독립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배, 특허법 5배, 상표법 3배, 디자인보호법 3배, 축산계열 회사 사업에 관한 법률 3배,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자동차관리법 5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배, 근로기준법 3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배. 이 23개의 법은 악의적으로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렇게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언론계에 묻겠습니다. 20년 전에는 왜 언론만 첫 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돼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것을 반대한다면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언론에 대한 피해가 여기 나온 23개의 법과 이 분야, 업종보다 피해가 심하지 않은가? 언론에 대한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입니다. 2004년도 만두소 파동 때 언론에서 만두소가 불량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모든 언론에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전도 양양하던 30대 만두소 사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사장이 사후에 그 만두소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두소 사장을 공격했던 언론들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엄청난 악의적인 보도를 한 이후에 그 사장이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반성하거나 사과하거나 정정보도하거나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의 책임입니까? 언론의 횡포입니까?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렇다고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고요.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그 판결 또한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언론계가 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속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다. 아마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사전에 좀 더 팩트체크하고 그러한 사전 예방적 순기능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 언론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자타 공인 최고의 언론 전문가인 최민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순이처럼 팩트체크에 강한 우리 김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언론개혁 특위가 소중한 그런 결과물을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개혁은 악의적인 뉴스의 피해자를 줄이는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 초점입니다.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언론인들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됐을 때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자부심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우리 대표님 말씀 중에 언론의 자부심, 언론인의 자긍심, 또 언론의 자유와 책임, 이 부분을 키워드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인사 말씀을 한 분 한 분 청해 듣겠습니다. 간사님을 필두로 해서요, 부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네, 가방이 간사합니다. 네,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2년 반 동안, 한국 방송은 상당 부분 훼손당하고 장악되었습니다. 지난 8월 5일 날 방송법 처리를 필두로 오는 21일 날 방문진법이 처리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2일 날 EBS 한국방송공사법이 처리가 되면 큰 산 하나를 넘게 됩니다. 방송 3법이 처리돼도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제 역할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아마 이곳에 계신 언론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7월 28일 날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법을 제정법률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방통위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되찾고 방심위가 유일임처럼 괴상망측한 사람이 또다시 나타날 수 없도록 인사청문회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을 강화시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방송 장악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분들과 피해받은 방송사 YTN과 TBS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YTN을 정상화시키고 시민 참여형 지상파 공영 라디오 방송사인 TBS가 수도권 시민들에게 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도록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언론특별위원회가 앞서 정청래 대표님께서 추석 전에 언론개혁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완수시키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 약속을 가장 먼저 시킬 수 있는 데가 언론개혁특위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이 제대로 보도될 수 있도록 언론인 종사자분께서도 협력 부탁드리고 혹시 궁금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 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께 반드시 취재 후에 기사를 써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순서를요, 우리 최현일 의원님부터 앉은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행정안전위원이자 특위위원 최현일입니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에 언론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위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당 대표님께서도 그러한 취지에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세 사람을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루이림 전 방심위원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 세 사람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반언론적 기조를 그대로 실행에 옮긴 인물들입니다. 이진숙 위원장 업무상 배임, 허위사실 유포야 명예훼손 등 중대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고발돼서는 무려 1년 지난 올해 7월에서야 늦장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류일임 전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점 재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공영방송 TBS의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거기에 부하 내동하여 행안부는 이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이 반언론적, 반민주적 이 행태들은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위 차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특위위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방위 소속 이주희 의원입니다. 당 언론개혁 특위에서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대책 파트를 맡았습니다. 유튜브는 국내 모바일 앱 시장 1위로 지난해 초 카카오톡 사용자 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뉴스 시사 관련 영상을 볼 때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유튜브이다 보니 최근 유튜브를 통해 허위 조작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 81.4%가 가짜뉴스 심각성에 동의하고 있을 정도로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유명 유튜버에 대한 협박, 허위 루머 사건을 비롯해서 고인이 된 유명 배우와 가수 등도 가짜뉴스에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영리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에 대해 법무부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도 유튜브가 수익 창출이 되는 플랫폼이라서 자극적, 선정적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인이 존재하고 그래서 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현재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석 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불참하신 위원님 가운데 임미애 의원님께서 꼭 대신이라도 말씀을 전해달라는 게 있어서 저는 일단 임미애 의원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목소리 임미애 의원입니다. 저는 지방 언론의 편향된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에 대구 경북 주요 언론인 매일신문은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월 4일 내로남불 기득권 좌파에 가면 심판의 표로 벗겨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의 사전선거 동료 현수막 사진만을 일면에 부각해서 내보냈고 같은 날 구면에는 민주당의 현수막 사진을 실으면서 부정적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러한 기사 보도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 등은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편파 보도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고요. 언론중재위가 그나마 다행으로 정정 보도하라는 직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달이 훌쩍 지난 시점에 정정 보도문이 보도가 됐으나 그 보도의 해악과 효과는 이미 선거에 영향을 미친 뒤였습니다. TK는 보수의 심장이다, 안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대구 경북의 왜곡된 정치 지형을 만드는데 지역 언론의 행태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왜곡하는 일들을 지역 언론이 하고 있으며 그러다 결국 선을 넘은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일신문의 언론중재위 제소 건입니다. 언론개혁 논의에서 지방언론개혁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개혁특위위원으로서 지방언론개혁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 임미애 의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다음 우리 한민수 의원님. 저는 간사기 때문에 좀 비중 있는 입장 발표가 있을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네. 예, 한민수입니다. 1998년도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7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이 바로 섰습니까?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섰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실패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는 이제 법의 심판만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 불법 계엄이 일어났던 내란 직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론 매체를 가장한 사회 독극물이 퍼졌습니다. 선거연수원에 중국 스파이 99명이 있었고 미군이 체포해 갔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악의적 왜곡 보도가 퍼졌습니다. 인용됐습니다. 말이 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저희 언론개혁특위는 철저하게 국민적 시각에서 국민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겠습니다. 꼭 개혁을 이뤄내 우리 언론 노동자, 저도 언론 노동자 출신입니다. 언론이 자유를 누리고 언론 노동자가 품격을 유지하고 우리 국민들이 언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강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전부터도 그 정부나 뭐 국회나 각 당 차원에서 언론개혁이나 방송개혁 등의 이제 이름을 표방을 하고 이 각종 조직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추진하면서 처음에 표방했던 바와는 거의는 많이 못 미치게 용두사미격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민적인 요구가 시대적 요구로서 언론개혁에 대해서 분명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신속하게 실기하지 않고 이 일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 한편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자칫 법적 공백이나 논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최종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민언론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 개정 과정에서도 민원연은 시민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성과로 지금 얻은 것이 시민들의 공영방송 사장 추천 참여 뭐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 기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언론개혁 과제를 다루는데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기본권 또 알 권리를 비롯한 언론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언론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번 그 언론개혁 그 논의 과정에서는 좀 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논의가 입법으로 연결된다면은 법안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교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입체적으로 점검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언론노조에서 일하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우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방송법 개정안 통과 성과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차 개정될 나머지 두 공영방송법 또한 공영방송 독립 그리고 언론자유 신장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위에서도 방송법을 이 언론 개혁의 시작으로 보고 방송법 개정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번 특위에서 논의될 여러 내용들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적인 가치인 언론 자유를 보장할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이번 특위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장섬입니다. 이렇게 큰 자리인 줄 몰랐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저의 전공은 헌법이라서 저는 표현의 자유의 어떤 헌법적 차원에서 지금 어디까지 무엇을 보장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뭔가 자문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유튜브 같은 이런 플랫폼 그래서 표현을 담고 있지만 자신만의 독자적인 수익 활동을 하는 이런 플랫폼을 언론 차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 다른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플랫폼의 표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규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싶고요. 또 언론기획과 관련해서는 저를 추천해 주신 참여연대에서 그동안 많이 목소리를 내오셨기 때문에 많이 상의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시민들께서 주신 많은 의견들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도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민, 그 다음에 노력들, 또 위원회 밖에 우리 학계나 현업, 또 시민사회단체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토론을 거쳐서 아마 개혁의 성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께 보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특위가 앞으로 어떤 과제를 두고 활동할지 그 과제의 그런 그 분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 3법 이제 나머지 두 개의 법안까지 통과가 되고 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필요할 겁니다.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또 하나는 방통위와 방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또 방송 장악에 따른 구체적인 방송사들의 그런 피해들, YTN과 TBS 등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하고 정상화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리고 징벌적 손배를 통한 이 악의적 오보에 대응하는 문제,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그런 개혁 시도, 이것도 중요한 과제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 범람 이런 상황을 정보통신망법 개정 또는 언론중재법에 포괄시켜서 규율하는 문제, 이것도 검토 대상이고 개혁 과제입니다. 그리고 뉴스 포털을 개혁하는 문제, 그리고 또 끝으로는 언론진흥재단을 개혁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개혁 과제인데 여러분 더 잘 아시다시피 과제 하나하나마다 여러 가지 세부 과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서 구체적인 계획 실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요, 국민의 목소리를 우리 특위 차원에서 듣고 있는 과정을 종합 요약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미 우리 국민께 공개된 대로 구글 폼을 통해서 의견을 접수하는 그런 개방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지금 중간 상황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 동안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언론개혁의 의제와 언론개혁 관련 의견 제안을 받았습니다. 만 393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민의 뜻대로 언론을 개혁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 생태계를 구축하고 언론 개혁 의제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제안했고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유튜브 언론 조작 정보 대책 마련하라는 의견,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 방송 장악 사후 처리, 포털 사이트 개혁, 방송 3법 사후 개혁 작업을 하라라는 거고요. 언론재단 개혁 과제, 그 다음에 언론중재법 개정, 이렇게 6가지 언론 개혁 의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장 높은 참여율이 높은 퍼센테이지가 40.7%로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했던 것을 사후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허위 저작 정보 대책 마련이 36.4%입니다. 그리고 방송 3법 사후 조직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6.4%고요.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 개혁해라는 게 4.4%, 그리고 언론재단 개혁이 3.2%, 언론중재법이 2.8%입니다. 앞서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통해서 여론이 왜곡되고, 그리고 윤석열 부부의 그런 모든 일들이 감춰진 것을 바로잡는 데는 바로 방송의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언론개혁의 최대의 과제로 국민들이 꼽아주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이 언론중재법이나 언론재단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견 역시 많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언론개혁 특위는 국민의 뜻대로 언론을 개혁하겠고, 언론에서 관심 갖고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소통하면서 이번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3대 개혁과제 중에 민생 최대 입법이 바로 언론이 바로 정상화되는 거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를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번 설문은 다 실명을 확인한 상태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어떤 일정한 정도로 유도하거나 그럴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진행된 설문이었고, 10,000명 이상의 참여자가 있었고, 다만 이제 항목들을 보시면 저희 우리 특위에서는 사실 언론중재법 개정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 퍼센테이지가 좀 낮게 나왔잖아요. 근데 40% 가까이 나온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의견 안에 언론에 의해서든 무슨 SNS나 유튜브에 의해서건 또는 일반 개인에 의해서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해악들에 대해서 막아달라라는 요구가 이렇게 다 걸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중재법 악의적 오보 대응에 대한 필요성만 별도로 여론을 다시 확인해 보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 환경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유튜브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20년 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저게 20년 유튜브가 없어서. 지난번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징벌적 손해배상 이 부분을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그때 못했는데요. 그때 사실상 여야 언론계에서도 합의했던 중요한 부분이 정정보도시 동일지면 동일시간 동일분량으로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면 톱으로 오보를 냈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그걸 정정사과 보도할 때는 뭐 30몇 면 오른쪽 귀탱이 안 보이는 대로 가고 그럼 실제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동일지면 방송 같은 경우는 동일시간 동일분량의 원칙에 따라서 정정사과를 하라.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큰 반대나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언론개혁의 과정 속에서 실제로 언론으로부터 부당하게 표적이 돼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장본인이 접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언론개혁특위위원들을 지원하고 그런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는 일도 당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니 안심하고 할 일들을 하셔라. 최민희 위원장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못 가시고요. 사진까지 다 찍고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지신다는 의미로 사진까지 다 찍고 가셔야 되고요. 우리 기자님들 궁금한 것들 제가 간사로서 언론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로 돼 있으니까 하시라도 연락 주시고요. 필요하시면은 와서 브리핑 하라 그러시면 제가 어디든 달려가서 브리핑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다 나와서 서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촬영 진행은 누가 하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침을 주세요. 네. 의자를 빼나요? 네, 빼고 네. 한 줄로 할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아, 손 잡아요? 네, 그럼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출범식 마치고요. 비공개 회의가 이어집니다.